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하이패스 정보처리 실기 23강 시작합니다. 자, 이번 23강에서도 2차원 배열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2차원 배열의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데이터를 채우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미 기출이 됐어요. 2009년 1회 기사에서 기출됐는데 사실 이번 23강에서 공부하는 다이아몬드하고 24강에서 공부하는 모래시계는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문제를 풀어내시는 건데 다이아몬드는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지만 모래시계는 여러 번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강좌를 좀 분리해서 기출문제를 다 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강좌를 2개로 분리했어요. 그러나 문제를 푸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다이아몬드 채우기 알고리즘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고, 자, 전체적인 알고리즘 이해하고, 자, 마지막으로 기출된 기출문제를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만들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 말 그대로 2차원 배열에 자, 기본 오행 오열 배열에 이러한 모양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채워라 이 소리예요. 마름모 모양으로 채우란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항상 말씀드렸지만 2차원 배열이 나오면 행고정 열변하냐, 열고정 행변하냐 이거 따져봐야 되겠죠. 자, 딱 보면 그렇죠. 행고정 열변하죠. 데이터가 들어간 방향을 보면 2, 3, 4, 5, 6, 7, 8, 9. 자, 가로 방향으로 데이터가 들어갔으니까 바깥쪽에서 행을 잡아주고 안쪽에서 열이 돌아가도록 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행고정 열변화라고 하는 거 하나 잡아냈어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이아몬드, 이번 강좌에서 공부하는 다이아몬드 채우기나 다음 강좌에서 공부하는 모래시계 채우기는 똑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러한 알고리즘은 제가 뭐라고 항상 말씀드리냐면 센터 값을 기준으로 대칭이 일어나는 2차원 배열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3행을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상하 대칭이 일어나죠. 그죠?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대칭이 일어나잖아요. 모래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강좌에서 공부할 모래시계는 이런 모양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모래시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모양도 보시면 3행을 기준으로 상하 대칭이 일어나죠. 아하. 자, 우리 모양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이아몬드는 이런 모양이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상하 대칭이 일어나고요. 자, 모래시계는 이런 모양이단 말이죠. 자,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면 역시 가운데를 기준으로 상하 대칭이 일어나죠.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이 된다라고 하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일어나죠. 그렇죠? 뭐 얼마든지 문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차원 배열의 데이터가 들어간 형태가 또 이렇게 가운데행을 기준으로 상하 대칭이 일어난다든지,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상하 대칭이 일어나거나 좌우 대칭이 일어날 때는 문제 푸는 해법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푸는 해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운데행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시작값과 끝값을 따로 규칙을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잘 보세요. 3행을 기준으로 1행, 2행, 3행까지 끊어요. 물론 이 3행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렇게 끊어도 되고요. 요렇게 끊어도 되고요. 아니면 1행, 2행을 따로 끊고 3, 4, 5행을 이렇게 끊어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가운데행을 기준으로 해서 따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간 열을 가만히 보세요. 얘는 3열에만 데이터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시작값도 3이고 끝값도 3이죠. 근데 여기는 2열, 3열, 4열로 데이터가 들어갔죠. 시작값도 2열이고 끝값은 4열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3열이었는데 이렇게 돼서 시작값이 얼마로 바뀌었어요? 2열로 바뀌었죠. 끝값이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3에서 끝났는데 4열에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 시작되는 열이 1열 아닙니까? 1열, 2열, 3열, 4열, 5열 아닙니까? 시작되는 열값이 1이 됐죠. 2에서 1이 됐고, 그 다음에 끝나는 열이 얼마가 돼서 5열이 됐잖아요. 그죠? 4열에서 5열로 이렇게 규칙이 생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시작값이 어떻게 됐어요? 3열에서 시작했는데 여기는 2열에서 시작했고 여기는 1열에서 시작했죠. 3, 2, 1. 시작값이 1씩 감소하고 있죠. 그죠? 자, 반대로 끝값은 어때요? 3열에서 끝났는데 여기는 2, 3, 4열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 1열, 2열, 3열, 4열, 5열에서 끝났죠. 자, 열이 끝나는 값을 봤더니 여기는 3열, 여기는 4열, 여기는 5열. 따라서 열이 끝나는 끝값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딱 잘라봤을 때 시작값이 감소했고 끝값이 증가했잖아요. 오케이? 그럼 계속 감소하고 계속 증가하느냐? 아니죠.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운데에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1열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2열에서 시작했죠.
5열에서 끝났는데 그 다음에는 4열에서 끝났죠. 다시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요? 감소하기 시작했죠. 그죠? 여기는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해되셨죠? 아까 조금 전까지 3행에서는 1열에서부터 5열까지 데이터가 들어갔는데 4행에서는 다시 감소가 돼서 증가가 돼서 1열에서 2열에서 시작하는 거고, 여기는 감소가 돼서 5열에서 끝났는데 4열에서 끝나는 걸로 열값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네요. 3열에서 시작해서 3열에서 끝났죠. 열값이 증가했고 끝값은 감소했죠. 시작값은 계속 증가하고 끝값은 감소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시작값과 끝값을 따져야 되잖아요. 자, 열의 시작값과 끝값이 3열에서 시작해서 3열에서 끝났고 2열에서 시작해서 4열까지 갔고 1열에서 시작해서 5열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끊어보면은 시작값이 3에서 2로, 2에서 1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값이 1씩 감소했고, 그 다음 끝값이 3열에서 끝났는데 4열에서 끝났고 5열에서 끝났잖아요. 따라서 3열, 4열, 5열이 돼야 되니까 끝값이 1씩 증가했죠. 근데 그게 여기까지만이죠. 그 이후로는 또 규칙이 반대가 되죠. 1열에서 시작했는데 2열에서 시작하고 3열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증가하죠. 끝값은 5열에서 끝났는데 4열에서 끝나고 3열에서 끝나고 5열, 4열, 3열 끝값은 거꾸로 감소하죠.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규칙 따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규칙 따로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이쁘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쁘게 쓰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R값이 1일 때, 1행일 때, 자, 열은 3열에만 데이터가 들어갔죠? 로우 값이 2일 때, 2행일 때, 2행일 때 열은 2열, 3열, 4열. 그러면 잘 보세요. 시작값이 3열이었는데 시작값이 2열로 바뀌었죠. 끝값이 3열이었는데 끝값이 4열로 바뀌었죠. 자, 1 감소했고 1 증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행에서는 1열부터 5열까지 갔죠. 자, 시작값이 2열에서 1열로 1 감소했고, 자, 끝값이 1열부터 5열까지 갔죠. 자, 끝값이 4열이었는데 5열로 끝값이 1 증가했죠. 자, 끝값은 증가했고 시작값은 감소했죠.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3행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자, 시작값이 4행은 봤더니 2열, 3열, 4열로 데이터가 들어갔죠. 자, 따라서 시작값이 2열이 됐어요. 1열에서 2열로 거꾸로 또 1 증가했고, 그 다음에 끝값이 5열이었는데 이번엔 4열에서 끝났죠. 그죠? 자, 따라서 5열에서 4열로 거꾸로 이제 1 감소했어요. 끝값이. 여기서 계속 증가하더니 끝값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값이 감소하더니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해되셨죠? 시작값이 3열, 2열, 1열 시작값이 감소하더니 다시 1열에서 2열, 3열로 시작값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소리죠. 끝값이 3열에서 4열, 5열로 1씩 증가하더니 3행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여기서부터는 그죠? 5열, 4열, 3열 1씩 감소하더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가운데 3행을 기준으로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시작값과 끝값의 규칙을 따로 따지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순서도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3행까지는 시작값과 끝값을 3에서 시작해서 시작값은 1씩 감소시켜 나가면 되고 끝값은 1씩 증가시켜 나가면 되겠죠? 자, 스타트는 스타트 마이너스 1, 엔드는 엔드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3행이 넘어가면 스타트는 거꾸로 스타트 플러스 1, 엔드는 엔드 마이너스 1.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따 돌려보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2차원 배열에서 센터 값을 기준으로 상하 대칭이 일어나거나 좌우 대칭이 일어나는 그러한 알고리즘은 해법이 똑같아요. 해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센터 행이나 센터 열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좌우, 지금은 상하가 되죠? 상하 대칭이 일어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작과 끝값의 규칙을 따로 찾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작과 끝값의 규칙을 따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3행을 기준으로 나누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R값이 행이라면 R을 3과 비교하겠죠? 그죠? R을 3과 비교해서 이쪽으로 뭐 작은 경우, 큰 경우 두 개로 나누겠죠. 그래서 이쪽 시작값 끝값 규칙 따로, 이쪽 시작값 끝값 규칙 따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순서들.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알고리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알고리즘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넣으란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들어가는 데이터는 일씩 증가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이 되더라. 그러면 순서도 보면서 분석해 볼게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A 배열의 오행오열 만들었고 K는 0입니다. 자, K 값 보세요. 0이죠. 그 다음에 K는 K 플러스 1 되면서 K를 배열에 넣죠. 더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그죠? 자, 따라서 K란 변수는 0에서 시작해서 계속 2씩 증가합니다. 그 증가되는 값이 결국 배열 공간으로 저장되니까 요 놈이 K 값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대입되는 이 값을 처리하기 위한 변수가 K 변수라는 거 끝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드라고 하는 값을 구했어요. 인티저 5 나누기 2 플러스 1을 했어요. 자, 그럼 5 나누기 2 하면 얼마입니까? 2.5죠. 2.5인데 정수로 인티저 붙였으니까 결과값 2가 나오죠. 거기다가 플러스 1 하니까 얼마가 돼요? 미드에는 얼마가 들어옵니까? 3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왜 구하냐 이거를. 그죠? 어차피 오행오열에서 삼행이 중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상수 3을 미드값으로 주면 되지. 뭘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구했느냐? 당연하죠. 여기서는 그냥 미드 변수 값을 그냥 얼마를 주면 됩니까? 미드 변수 값에 상수로 초기 값을 그냥 3을 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넣어놨냐면 미리 연습하시라고요. 만약에 오행오열 배열이라면은 당연히 3을 그냥 상수로 주면 되지만 7행 7열일 때, 9행 9행일 때는 달라지잖아요. 9행 9열일 때는.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오행 오열만으로 나오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A 배열의 n행 n열. 이때 n값은 3이나 또는 5나 7이나 9 홀수로 입력된다. 그럼 그렇게 나왔으면 가운데 열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가운데 열을 구하는 공식이 인티저 붙여서 n을 2로 나누고 플러스 1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7행 7열이다 그럼 여기다 7을 넣으면 되죠. 7 나누기 2 하면 얼마입니까? 3.5 나오잖아요. 3이죠. 자, 인티저 붙였으니까 3 나오고 플러스 1 하면 4가 되죠. 따라서 7행 7열 배열일 때 가운데는 4가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가운데 값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라고 여기다 넣어놓은 거지, 그냥 여기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행 오열이기 때문에 가운데 값은 3이다라고 해서 미드 값은 3을 상수로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싱겁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n행 n열이라고 해서 몇 행 몇 열인지를 안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상수 3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몇 행 몇 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공식에 의해서 가운데 행이나 가운데 열을 미드 변수에 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그렇게 구하는 공식이 자, 정수값 인티저 n 나누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1 값을 해주게 되면 가운데 행이나 가운데 열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5니까 5 나누기 2에서 2.5 결과 2 플러스 1하니까 3이 되죠. 자, 따라서 미드 값은 3이 돼요. 자, 그리고 계속 가겠습니다. 그 미드값 3이라고 하는 값을 비긴의 초기값으로 받았고 미드값 3을 end의 초기값으로 받았어요. 따라서 비긴 변수도 3이고 end 변수도 3이죠. 자, 그러면 바깥쪽 봤더니 R이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합니다. 자, 따라서 R 변수가 행 변수가 되겠죠. 1행부터 5행까지 1씩 증가하는 거고요. 자, C가 열이네요. 비긴부터 end까지 2씩 증가한답니다. 그럼 비긴 얼마예요? 3이죠. end 얼마입니까? 3이죠. 자, 따라서 1회전은 어떻게 됩니까? C값은 3열부터 3열까지 1씩 증가한다. 그럼 여러분들 항상 질문하시는 게 3열부터 3열까지 어떻게 1이 증가하냐? 이때 증가값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작값과 끝값이 같을 때는 그냥 3열부터 3열까지 그냥 3열에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때 증가값은 의미가 없어요. 3열에만 3만 되는 거예요. 3부터 3까지 됐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따라서 맨 처음 데이터 들어가야 되는 거는 K가 K 플러스 1, K가 1이 되겠죠. 그죠? K값이 1이 되면서 그 1이라고 하는 K값이 A 배열에 R행 C열에 들어가니까 R은 얼마? R은 지금 1이죠. 그죠? R이 1이고 C는 3부터 3까지니까 C값은 3입니다. 1행 3열에 K값 1을 넣으니까 1행 3열에 K값 1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죠? 자, 끝났어요. 3부터 3까지니까 끝났죠. 그죠? 한 번만 돌려주면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로 내려오겠죠. 자, R이 미드보다 작으냐? R은 1이죠, 지금. 그죠? 조금 전에 지금 1이 됐잖아. R1. 지금 1행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어디로 가요? R이 미드보다 작으냐? 미드는 3이니까. 자, 1행이니까 3행보다 작죠? 그러니까 1이 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운데 3행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따로 규칙, 요렇게 따로 규칙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미드값은 3이니까 자, 행은 1이고 지금 1행이죠. 3보다 작으냐? 예스로 오면 이렇게 되죠. 비긴은 비긴 마이너스 1을 하랍니다. 그럼 잘 보세요. 비긴 변수 값은 조금 전에 3을 초기값 받았고 그 다음에 end 변수 값도 3을 초기값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로 왔습니다. 비긴은 비긴 마이너스 1을 하랍니다. 그럼 비긴 값은 3에서 2가 될 것이고 end는 end 플러스 1을 하랍니다. end 값은 3에서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되겠죠. 따라서 다시 돌아와서 2회전 될 때 R이 2가 됩니다.
자, 이제 이행이죠. 자, R이 2가 되면서 이행해요. 그때 C는 어떻게 됩니까? 비긴부터 엔드까지니까 비긴은 2가 됐고 엔드는 4가 됐어요. 따라서 2열부터 4열까지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2열, 3열, 4열로 데이터가 들어가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R은 2니까, R값은 2니까 3보다 작죠. 1로 오겠죠, S로? 자, S로 오면은 비긴은 1 감소하고 엔드는 1 증가한다라 했어요. 따라서 비긴 값은 1 감소하니까 1이 되고 엔드 값은 1 증가되니까 5가 된단 말이죠. 따라서 다시 돌아왔을 때 R값이 3이 됩니다. 3행이 되겠죠. 자, 3행은 비긴부터 엔드까지 비긴이 1이고 엔드가 5가 되니까 1열부터 5열까지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됐나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금 R값이 3이 됐잖아요. 자, 지금 R이 미드보다 작으면 S이면 1로 온다는 소리는 미드값이 3이니까 지금 R값이 미드보다 작으냐 그러면 1행, 2행일 때는 1로 오고요. 3, 4, 5행일 때는 1로 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조금 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감소했고 여기서 이렇게 감소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옵니까? 이쪽으로 오죠. 지금 R값이 3이니까 3이 3보다 작으냐? 노가 돼서 이쪽으로 오죠. 그랬더니 이번에 어떻게 하래요? 비긴을 증가시키고 엔드를 감소시키랍니다. 따라서 비긴 값을 증가시키니까 1에서 2가 되고 엔드 값을 감소시키라고 했으니까 5에서 4가 될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다음에 돌아갈 때 4행에서 R값이 4가 됐을 때 2열부터 4열까지 2열부터 4열까지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오겠죠. 야,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비긴은 비긴 플러스 1 되니까 얼마가 돼요? 2에서 3이 되고 엔드는 엔드 마이너스 1 되니까 4에서 3이 되죠. 자, 따라서 3열부터 3열까지니까 여기 데이터 들어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셨습니까? 자, 전체적 흐름을 보세요. 자, 이 순서대의 전체적 흐름은 C를 비긴부터 엔드까지 2씩 증가시킨다. 맨 처음에 비긴값, 엔드값을 모두 3을 초기값으로 줘서 자, 3열에다가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값이 감소하는 거예요. 3열에 데이터가 들어갔는데 이제 시작값이 2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값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서 비긴은 비긴 마이너스 1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끝값이 3열에서 끝났는데 여기는 4열에서 끝나죠. 여기는 5열에서 끝나고 따라서 엔드 값을 2씩 증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엔드는 엔드 플러스 1.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까지 한 다음에 끝나서 3행이 됐을 때 2로 오게 만드는 겁니다. 1행, 2행일 때 R값이 1일 때와 2일 때는 이쪽으로 오게 만들고 미드보다 작으냐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R값이 미드 값보다 크거나 같아질 때 다시 말하면 3이나 4나 5가 됐을 때는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비긴값은 플러스 1하라고 했으니까 비긴값이 1열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2열부터 시작하게. 그 다음은 3열부터 시작하게. 됐죠? 거꾸로 엔드값은 2씩 감소하죠? 5열에서 끝났는데 그 다음은 4열에서 끝나고 그 다음 3열에서 끝나고. 됐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3행을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됐어요? 자, 그 기준이 바로 뭐다? 센터행이 되는 거예요. 3행. 자, 전체적 순서도 돌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 한번 차분히 보시고요. 자, 그러면 디버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맨 처음에 미드값 3을 구했죠. 여기서 3을 구했어요. 물론 여기서 상수 3을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 미드값을 비긴에 넣고 엔드에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미드값 3이 비긴에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엔드에도 3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돌아갑니다. R값이 1이에요. 1행부터 시작합니다. 자, R이 1이 됩니다. 1행이에요. 그때 C는 안에서 돌아가죠. 비긴부터 엔드까지. 근데 비긴부터 엔드까지 3부터 3까지니까 C는 3부터 그냥 시작해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 K값을 1 증가시키면 K가 1이 될 거고 그 1이라는 값을 R행 C열에 넣으라고 했어요. R행은 1행, C열은 3열. 따라서 1행 3열에 데이터 1이 딱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3부터 3까지니까 끝났죠. 그죠? 더 돌릴 필요 없죠? 그럼 나오죠. 그럼 R이 미드보다 작으냐? 미드는 3인데 R값은 지금 1이니까 미드는 3이니까 당연히 작으니까 yes로 갈 거 아닙니까? yes로 오면 비긴을 1 감소시켜라. 따라서 비긴 값이 3에서 1 감소돼서 2가 되겠죠. 엔드 값을 1 증가해라. 엔드 값이 3에서 1 증가되니까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1회전이 크게 끝나죠. 1행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2행으로 들어갑니다. 자, 2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R값이 2가 되겠죠. 자, 이제 2행이에요. 2행. 그러면 비긴부터 C는 10값은 비긴부터 엔드까지. 근데 비긴이 2고 엔드가 4니까 자, 또다시 C값은 얼마부터 시작해요? 2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K값이 1 증가돼서 2가 될 거고 그 K값을 R행 C열에 대입을 하니까 2행 2열에 2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죠. 비긴부터 엔드까지니까 C는 자, 지금 2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2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 가야 되니까 C는 또 3이 됩니다. 그러면 K값 1 증가시킨 다음에 R행 C열 2행 3열에 3이 들어오는 거죠. 2행 3열에 3이 들어왔죠. 오케이? 아직 안 끝났죠. C가 4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이번엔 2행 4열에 4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끝났죠. 그죠? 2부터 4까지니까 2부터 4까지 왔잖아요. C가. 자, 그러면 2행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오죠. R이 미드보다 작으냐. 지금 R값은 2고 미드값은 3이니까 2행이니까 당연히 yes 방향으로 오겠죠. 자, 그러면 비긴 1 감소하고 end를 1 증가한답니다. 비긴 1 감소하니까 1이 될 거고 end는 1 증가하니까 5가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럼 끝났어요. 자, 이제 다음 3회전 들어갑니다. 2행 끝났어요. 이제 3행으로 들어갑니다. 자, 3행으로 들어가면 크게 R값이 이제 3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C값은 비긴부터 end까지 2씩 증가하는데 비긴값은 1이고 end값은 5니까 자, C는 또다시 1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 3행 1열이죠. 3행 1열에 5가 들어가죠. K값 5. 그 다음에 안 끝났어요. C가 2가 되겠죠. 자, 그럼 3행 2열에 6 들어갈 거고 3행 3열에 7 들어갈 거고 3행 4열에 8 들어갈 거고 3행 5열에 9 들어가겠죠. 그래서 1부터 5까지 C가 가잖아요. 1부터 5까지. 비긴부터 엔드까지. 됐어요. 따라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죠. 끝.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 이제 3행에 다 입력 끝나고 1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R을 미드와 비교합니다. R값이 지금 얼마예요? 3이죠. 자, R값 3이죠. R값 3이죠, 지금. 자, R값은 3이고 미드값도 3입니다. 그러면 R값이 미드보다 작으냐? 아니죠. 노로 와야 되죠. 1위로 오죠, 이제. 이제 이쪽이 감소하고 이쪽이 증가하는 규칙 끝났다는 소리예요. 이젠 거꾸로 요 놈이 증가하고 요 놈이 감소해야 되죠? 됐나요? 아, 자, 따라서 이제 노방향으로 옵니다. 그러면 비긴을 1 증가시키고 엔드를 1 감소시켜라. 비긴을 1 증가시키니까 2로 증가되고 엔드를 감소시키니까 4가 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3행 끝났어요. 자, 그러면 R이 4가 되면서 4행으로 들어갑니다. 자, 4행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긴 2가 되고 엔드가 4가 되니까 2열부터 4열까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C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4행 2열이니까 여기죠? 4행 2열. 10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C값이 3이 되면서 4행 3열에 11 들어오고 그 다음에 4가 되면서 4행 4열에 12가 들어오고 아, 2열부터 4열까지 2열부터 4열까지 됐죠? 끝났어요. 그러면 4행의 데이터 입력 다 끝나고 내려옵니다. 그럼 당연히 노방향으로 오겠죠? R값이 4니까 자, 노방향으로 넘어오게 되면 비긴은 비긴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비긴값이 2에서 3으로 증가할 거고 엔드는 엔드 마이너스 1 되니까 4에서 얼마? 3으로 1 감소될 거다 말이죠. 그러면 3열부터 3열까지. 자, 따라서 크게 돌아가서 R값이 이제 5가 됩니다. 마지막 5행이에요. 자, 마지막 5행은 비긴부터 엔드까지 3부터 3까지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C값이 3이 되면서 5행 3열에 마지막 13 들어가면서 끝. 물론 여기서 내려와서 비긴은 비긴 플러스 1 되니까 최종 비긴값은 4가 될 거고 엔드는 엔드 마이너스 1 되니까 최종 엔드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서 1 증가돼서 4가 될 거고 1 감소돼서 2가 되겠죠. 그러나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냥 나가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의 다이아몬드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 소리예요. 자, 이 다이아몬드 채우기는 여러분이 반드시 제가 지금 했던 디버깅 과정을 잘 보시고 전체적 순서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자, 그래서 R을 미드와 비교했을 때 작으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미드가 3이니까 행이 1행일 때와 2행일 때 1, 2일 때는 1위로 옵니다. 그러나 3, 4, 5일 때는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쪼개서 이쪽의 규칙과 이쪽의 규칙을 따로 따지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요 놈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행 또는 가운데 열을 구해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으면 이쪽으로, 크면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나누어서 이쪽의 비긴엔드의 규칙과 이쪽의 비긴엔드의 규칙을 따로 잡는단 말이죠. 이쪽의 비긴엔드는 비긴값은 이렇게 감소했단 말이죠. 3열, 2열, 1열. 그 다음에 엔드값은 증가했단 말이죠. 그죠? 3열, 4열, 5열. 근데 반대로 3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긴값이 증가했고 엔드값이 감소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규칙을 반을 딱 잘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디버깅한 과정을 대감께서 차분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디버깅을 한번 해보셔야 전체적 순서도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2009년 1회 기사에서 기출된 기출문제를 정복해 볼 건데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은데 단 하나 틀린 게 있다면 1, 2, 3, 4가 아니라 1, 3, 5, 7이 됐다는 거. 이 간단한 거잖아요. 2씩 증가시키면 되죠. 그죠? 만약에 선증가라면 초기값을 마이너스 1을 준다면 2를 증가시키면 되죠. 예를 들어서 K값이라면 선증가시켰다면 K의 초기값을 마이너스 1을 준 다음에 K는 K 플러스 2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에 2를 더하면 1회전에서 1값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회전에서는 3이 될 거고. 그죠? 자, 따라서 초기값 이렇게 주고 선증가시키면 되는 거고 만약에 후증가다 그러면 K값을 아예 그냥 맨 처음 1값을 줘놓고 처리한 다음에 후증가로 K는 K 플러스 2 하면 되겠죠? K 플러스 2. 자,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죠? 선증가라면 이렇게 초기값 주고 바로 먼저 선증가 시켜서 2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후증가라 그러면 K값 2를 먼저 줘놔버리고 처리한 다음에 뒤쪽에서 K는 K 플러스 2 하면 1, 3, 5, 7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홀수가 들어갔다는 거. 뭐 이거 하나밖에 다를 게 없어요. 그죠? 똑같죠. 그죠? 그런데 순서들을 봤더니 우리가 봤던 어떠한 그 반복문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분기문의 형태가 나왔어요. 자, 그러나 차분히 문제 분석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보세요. A배열의 오행오열, 배열을 만들었고요. 자, C의 초기값을 3을 줬네요. 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죠. 3이라고 하는 값은 가운데 행을 말하죠. 자, 지금 보니까 데이터가 가로로 들어갔죠. 따라서 행고정 열변합니다. 자, 행고정 열변하니까 가운데 행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 상하를 다시 말하면 1행부터 3행까지의 규칙과 4행, 5행의 규칙을 따로 따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래서 가운데 행을 의미하는 게 C 변수가 되겠구나 추측할 수 있죠. n의 초기값을 마이너스 2를 줬네요. 아하, 왜 n의 초기값을 마이너스 1을 줬을까 하고 봤더니 자, 여기서 뭐예요? n이라고 하는 값을 어딘가에 대입합니다. n이라는 값을 어떻게 변화를 준 다음에 그 n이라는 값을 대입을 합니다. 딱 눈치 들어오죠? n값을 마이너스 1을 주고 여기서 n은 n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1회전에 1이 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을 초기값, 이 마이너스 1 초기값 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마이너스 1을 초기값으로 줘야 여기서 선증가가 n이 됐을 때 n은 n 플러스 2가 됐을 때 1회전에 1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이라고 하는 값을 어디다 저장할 거냐? 그럼 당연히 배열에 저장해야 되겠죠. 이번에 와야 되는 거는 A라고 하는 배열에 행과 열 써줘야 되겠죠. 그럼 행이 뭐고 열이 뭐냐 말이에요. 여기서 행이 뭐고 열이 뭐냐? 순서도에서 차분히 분석하셔야 되겠죠. 자, 봤더니 R1을 C에 넣고 C값을 R1에 넣고 R2에도 C값을 넣었어요. C는 3을 초기값으로 줬는데 3이라는 값을 R1에도 넣고 R2에도 넣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순서들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미드값을 비긴 변수에도 넣고 미드값을 엔드 변수에도 넣었잖아요. 3열부터 3열까지. 자, 따라서 C 센터 값을 3을 준 다음에 그 3이라는 값을 시작값. R1이 시작이구나. 그 다음에 요놈이 끝이구나. 열의 시작 위치, 열의 끝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변수가 R1, R2구나. 이걸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S는 S 플러스 1을 했어요. S는 S 플러스 1을 하면 보세요. S값 0이죠. 여기서 S는 S 플러스 1 했다는 이야기는 S값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J는 R1 값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입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R1에 얼마가 있어요 지금? 3이 있잖아요. 3이. C에 3을 받았고 그 3을 R1으로 넣었지 않습니까? 그죠? C 변수에 3을 받았고 초기값 받았고 그 3이라는 값을 R1 변수에 넣었으니까 R1 값은 3이잖아요. 그러면 J는 R1 값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럼 J는 3이 되네? 그러면 딱 눈에 띄잖아요. 뭐가 행이고 뭐가 열이다? S가 행이고 J가 열이죠. 1행 3열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쵸? 아하. 자, 따라서 그럼 이거 답 나왔네요. A배열의 S행 J열. 따라서 S, J. 됐습니까? 정답 찾아나가는 과정을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S가 0이었는데 S는 S 플러스 1 했으니까 1회전에서 S값이 1회전에 S값이 1이 되네. 자, 그 다음에 R1 값을 J에 넣었는데 가만 봤더니 R1 값은 C 값을 받았고 C는 3을 받았으니까 자, C가 3에 들어갔고 3이 C에 들어갔고 그 3값이 R1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R1 값을 J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J 값은 그대로 3을 받네. 자, 그래 놓고 밑에서 봤더니 J를 비교했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 S를 비교했고 그러니까 안쪽에서 돌아가는 놈이 J고 바깥쪽에서 돌아가는 놈이 S구나. 이해되셨나요? 아하, 자, 따라서 S가 행변수가 되는 것이고 행고정 열변하니까
바깥쪽에서 행을 돌려주고 안쪽에서 열을 돌려준 거구나. 그래서 S가 행이고 J가 열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정답이 A배열에 S행, J열에 N값을 넣어라 이 소리죠. 그래서 N을 2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J값을 당연히 1 증가시켰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J값이 3에서 1 증가가 되면 4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여기서 J를 뭐랑 비교할까요? J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열이 시작되는 값은 R1 값이고 열이 끝나야 되는 값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R2죠, R2. 그래서 맨 처음에 3열부터 3열까지 그래서 둘 다 3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R1 시작값을 J로 받은 거고 여기서는 그럼 뭐랑 비교해야 된다? R2 값과 비교해야 끝값과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었을까요? 그래놓고 여기 봤더니 R1은 R2는 시작값과 끝값의 변화가 여기 있네 대칭으로. 그러니까 R1이 시작값이고 R2가 끝값이구나. R1이 스타트 변수고 R2가 엔드 변수예요. 따라서 J값은 끝값까지 가야 되니까 끝값을 나타내는 변수가 R2란 말이죠. 따라서 J값이 R2보다 작거나 같으냐를 물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여기 들어갈 정답은 뭐가 된다? R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맨 처음에 J값이 R1 값 받으니까 3이 됐죠. 근데 여기서 J는 J 플러스 1 되니까 3에서 4가 되죠. 근데 여기서 J값이 R2보다 작거나 같으냐? R2가 얼마예요? R2가 3이죠 지금. 여기서 3을 받았잖아요. 근데 J값은 여기서 4가 됐죠. 4가 3보다 작거나 같으냐? 노가 되니까 나가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나가버리죠? 무슨 소리예요? 나갔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일행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일행에는 여기만 데이터가 딱 들어가고 끝나는 거죠. J값은 4가 됐지만 여기서 나와버리니까. 됐죠? 자, 그래놓고 S를 C하고 비교했어요. C값은 얼마입니까? 3이죠. 3. 상수 3을 써도 되는 거예요. S값은 얼마예요 지금? S값 1 아닙니까? 지금 일행밖에 처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yes로 오죠. 그러면 R1 시작값은 1 증가시켜라. 그러면 자 R1이라고 하는 시작값이 조금 전에 3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시작값을 1 증가시키라고 했으니까 3에서 시작값이 자 이거 yes, no를 잘 봐야 되겠네요. 크거나 같다죠. 1회전은 어디로 와요? 1위로 오네요. 1위로. 자 S가 3보다 크거나 같으냐잖아요. 부동을 잘 봐야 됩니다. S값이 3보다 크거나 같으냐? S는 지금 1이에요. 따라서 1회전에 노 방향으로 오죠. 1위로 오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작값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3열에서 2열로 바뀌어야 되죠. 자 따라서 R1 값은 3에서 얼마가 돼야 돼요? 2로 바뀌어야 되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와야 된다? R1은 R1-1이 돼야 되는 거죠. 거꾸로 끝값은 3열에서 끝나던 게 4열에서 끝나니까 끝값은 R2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R2 값은 조금 전에 3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플러스 1을 하게 되니까 얼마? 4가 된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이제 2회전 들어가죠. 그럼 S값이 이제 1에서 2가 되죠. 자 이제 막 돌아갑니다. S값이 2가 돼요. 2행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자 2행으로 들어가면 J값은 또 R1부터 시작합니다. 자 J값은 R1부터 시작하니까 R1 값이 2잖아요. 따라서 J값은 이제 얼마? 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 그래서 J값은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R2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J가 R2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돌아가니까 2열, 3열, 4열까지 가는 거죠. 왜? R2 값이 4니까. 그래서 2열, 3열, 4열 시작값이 R1이고 끝값이 R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J는 R1 값을 초기값으로 받고 J를 R2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R1부터 R2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n을 2씩 증가시키면서 n을 A배열에 S행, J열에 넣어라. 그러면 2씩 증가되는 n값이 3, 5, 7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다 돈 다음에 내려왔을 때 S가 3보다 크거나 같으냐. 지금 S값은 2죠. 지금 2행이니까. S값은 2니까 역시 노로 온단 말이에요. 자, 노로 오면 R1 시작값은 1 감소시키니까 시작값은 1로 감소되고 끝값은 1 증가시키니까 끝값은 5가 되죠. 따라서 그 다음에 돌아갈 때는 R1 값이 1이고 R2 값이 5니까 자 J는 R1 값 받으니까 1부터 시작하는 거고 계속 돌려줍니다. 어디까지? R2까지. 5가 될 때까지. 따라서 1열, 2열, 3열, 4열, 5열에 자 K, N값인가요? 네, N값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2씩 증가되는 N값이 1열, 2열, 3열, 4열, 5열까지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요놈이 R1, 1열. 요놈이 R2, 5열. 됐죠? 1열부터 5열까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요? S값이 3보다 크거나 같으냐? 지금 S값은 이미 3이 됐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3행의 데이터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1이 오겠죠. 아, S값이 3일 때 1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R1은 증가시키고 R2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R2는 대칭이 일어나서 R2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R1 시작값 증가하고 끝값은 감소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시작값은 증가하니까 1에서 2가 될 거고 끝값은 감소하니까 4가 될 거다 말이죠. 그래서 2열부터 4열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J는 1 증가돼서 4행으로 증가되고 J는 R1 값 받으니까 2를 받겠죠. 그 다음에 R2는 4니까 2부터 4까지 계속 반복해서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2열, 3열, 4열로 N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S가 3보다 크거나 같으냐. S값은 4니까 S값이 4일 때 당연히 1위로 오죠. 그러면 R1은 증가시키고 R2는 감소시키라고 했으니까 R1은 증가돼서 3이 되고 R2는 감소되니까 3이 되잖아요. 오케이? 아하. 이제 전체적 흐름이 보이시나요? 아. 자, 우리 반복문을 분기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혼동시킨 그러한 순서도지만 자, 정답을 이렇게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정답되면 끝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R1이 스타트 변수예요. R2가 끝 변수고. 자, 이게 가운데 C값이 이 순서도에서는 사실 가운데는 C 변수는 사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3을 넣어줘도 되는 거고 상수 3을 넣어도 끝나는 거죠. 여기서 그냥 3과 비교해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려고 괜히 C 변수를 만들어서 C 변수에 3을 받고 요 놈을 자꾸 대입을 하게 해서 여러분을 혼동시키게 한 건데 C를 그냥 없애버리고 C값의 자리에다 전부 3을 집어넣어 버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3이라고 하는 값을 초기값 받은 다음에 S값이 3이 될 때까지 그죠? 3과 비교해서 1행, 2행, 3행과 4행, 5행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해되었을까요? 자, 따라서 여기까지 딱 끊어보면은 시작값이 이렇게 해서 감소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따라서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서 시작값을 감소하게 하고 끝값은 증가하게 하는 거예요. R2값은 증가하게.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S값이 3이 되거나 4가 될 때, 3, 4가 될 때는 1이 오게 해서 증가하게 하고 감소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시작값 R1값 증가하게 하고 R2값 감소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S값이 5가 될 때까지 바깥쪽에서 크게 돌아가죠. 자, S가 여기서 증가돼서 바깥쪽에서 크게 돌아가니까 얘가 바깥쪽에서 돌아가는 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J값은 R1값, 시작값을 받은 다음에 R2까지 R1부터 R2까지 돌아가니까 요 놈이 안에서 돌아가는 열입니다. 행고정 열 변화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센터행을 기준으로 해서 1행일 때, 2행일 때 이쪽으로 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R값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 1일 오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는 시작값이 이렇게 감소되게 3열, 2열, 1열 시작값 감소하게 그 다음에 R2값 끝값은 3열, 4열, 5열로 증가하게 그리고 반대로 3행을 지나게 되면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서 시작값을 증가시키게 시작값이 1열, 2열, 3열로 증가하게 그 다음에 끝값을 감소하게 자, 끝값이 5열, 4열, 3열로 감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딱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의 규칙을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바로 센터값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나 상하대칭일 때는 딱 이런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센터행을 비교를 해서 이쪽과 이쪽을 규칙을 따로 잡는 거예요. 시작값과 끝값의 규칙을 따로 잡고 여러분이 딱 눈치채셨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다 대칭이 일어나죠. 그렇죠? 아하. 자, 전체적인 순서들을 분석하시면서 한번 쭉 살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다이아몬드 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모래시계 만들기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 모래시계 만들기 알고리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